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단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습니다.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또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선은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져간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7일에 석유 최고 가격 2차 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되겠습니다. 정유업계도 국가기관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외환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도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차량 오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것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대전 대덕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관계부처는 보상, 트라우마 치유, 유가족 지원 등 피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노동부 장관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노력하고 있죠. 네. 국회 입법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어요? 예, 거의 다 입법 마무리 단계고요.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작년 9.15 대책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것도 지금 몇 달 걸리고 있는데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안타깝게 좀 지연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산재 사망사고 일보를 하라고 해서 매일매일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중에 특이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노동부 장관도 알고 있을 텐데 추락 사고가 여전히 많이 있고 공사장 추락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네. 축사에서 떨어진 사람이 왜 이리 많습니까? 네, 축사 개량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많은데 우선 지붕에서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고령자들이고 또 신고조차 안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단체, 지방정부하고 협업해가지고 최소한 지붕공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타 안전 지킴이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대체적으로 보면 지붕이 무너져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지붕 공사를 한다는 거는 지붕이 약하다는 것이고 약한 곳을 올라가서 대책 없이 그냥 떨어집니다. 어쨌든 그 점도 지붕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 특정 유형인데 각별히 좀 뭐 지침을 만들든지 원래 지붕에 올라가는 무슨 작업을 할 때 뭐 신고를 하게 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5억 미만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붕 사고 같은 경우에는 축협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공사를 한다는 신고 정도는 해주면은 우리가 어디서 작업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그 근처에 집중적으로 하여튼 그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십시오. 예. 어쨌든 계속 제가 보니까 지붕에 주로는 태양광 공사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붕 수리하다 떨어지고. 예. 그분들이 또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치명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는 그것도 안전조치를 좀 하면 되는데 지금 주의를 안 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아끼려고 하거나 뭐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하여튼 그 위에 사다리라도 평평하게 깔고 작업하면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매트리스라도 제공해가지고 안전보건공단하고 해서 매트리스 같은 거를 제공하고 또 아니면 비용이 안 되는 데는 빌려도 드리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파악해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장면을 보시는 사업자든 아니면 발주자든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떨어져 사망하고 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비용도 그렇고 사업자나 일하는 분들이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건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 예. 전에 제가 왜 그 계곡 정비 불법 시설물 네네. 정비하라고 했는데 그때 뭐 851건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재조사 중이잖아요. 네네. 지금 3월 말까지. 네. 그런데도 아마 누락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네. 대통령이 지금 제가 오늘 3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누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요번에 재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실태 조사를 시키고 네. 신고를 좀 받도록 하십시오. 제 SNS에도 아마 이게 지나고 나면 신고를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발견된 데는 표시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어디 갔더니 이거 숨겨져 있거나 은폐되어 있는 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요. 네네.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직자들 전부 다 누락시키거나 이런 공직자와 자치단체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도 징계를 넘어서서 징계는 당연하고 이거 직무유기거든요. 예. 알면서도 돈은 제대로 조사 안 해가지고 다 누락해 놓은 거는 다 찾아가지고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국무총리실에 공직기강 감찰팀이 있죠. 그래서 이건 공직 복무 자세에 관한 문제라서 아주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사 문제인데 우리 그 각 부처청 각 위원회 뭐 위원회는 별로 없겠지만 부처청은 지금 인사는 우리 청와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되 우리 각 부처청의 의견대로 인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이건 안 된다 이런 거 외에는 옛날로 치면은 뭐 중간에 꽂아 넣거나 무슨 우리가 마음대로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는 자율적으로 하되 철저히 하되 제가 그거 보니까 그 상층은 이렇게 좀 기강이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질서가. 근데 그게 하부단위까지 제대로 예를 들면 엄정하게 공직 기강이 잡혀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직의 가장 기본은 기강인데 상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잘하고 못하는 건 다음 문제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든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를 안 한다든지 이거는 엄정하게 제재를 해야죠. 인사상 불이익을 주든 징계를 하든 아니면 직무에서 배제를 하든 그런 걸 좀 철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잘하는 공직자들을 어쨌든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칭찬하고 표창하고 포상하고 인사상 혜택을 주고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뭐 다들 잘하시겠지만 한번 좀 더 챙겨보십시오. 이게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일을 하려면 이게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 기강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혹시라도 좀 누락되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방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래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보람이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 반드시 제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불패 뭐 어떻게 시장이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뭐 정치적 이유로 뭐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네, 그게 그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어요. 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각 부처청이 뭐 관련된 부분에서 뭐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여하튼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보니까 욕망과 그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게 부딪혀서 결국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죠. 그리고 여기에 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 비용 부담하면서 이게 괴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각 이제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또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또 기업이나 또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또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아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입니다. 부동산 투기. 그래서 이거는 제도 자체 설계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야죠. 뭐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공정위원회 정말 열일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 트위터에도 썼는데, X에도 썼는데, 그 무슨 떡볶이 체인점? 예.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점. 거기서 무슨 바가지를 씌웠다고. 네. 근데 그 제재금이 네. 6억 9천? 어쨌든 몇 억밖에 안 9억이었어요? 그 최대치로 한 거예요? 예, 그 부당이익보다 한 3, 4억 정도 높습니다. 발각된 부당이익보다. 부당이익보다. 예. 어쨌든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했어요? 제가 최대치인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최대치에 가까울 것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되는 담합금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그 한 번 더 체크해가지고요. 하여튼 전에 우리가 제재금을 좀 올리는 조치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규정도 지금 바꾸고 있는데 예.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나중에 소송 들어오고 취소하고 이런 곤란하니까. 예. 그건 하되 제도도 최대한 좀 정비해서 이런 짓 부정행위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서 이익을 뺏거나 이러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그냥 사회 문화로 그냥 당연히 인식될 수 있게. 네. 그리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발각되거나 이런 데는 자기가 최대치로 현 법률 시스템 허용하는 최대치로 해서 예, 엄중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청 최근에 담합 조사를 아주 신속하게 대규모로 했더라고요. 예. 결과도 아주 잘 나왔고 법무부에서 그 수사팀들 포상이라도 좀 하시죠. 제 법무부가 그 포상금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 예산 빨리 해주세요. 아시겠지만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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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는 포상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저런 소리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지난해는 특활비를 단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는요 특수 활동비를 단 한 푼도 쓰지 못했고 그건 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산 부수 조항을 넣어놔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예산 편성 뭘로 해요, 그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법사위에 강력히 요청했는데요. 저희 국민주권 수정은 안 됩니까? 그것도 일종의 법률이니까 바꾸면 안 되는가? 네, 하여튼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가용한 그 재원들을 좀 만들어 갖고 적극 포상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각 부처청이 이게 업무를 하려면 포상도 하고 필요하면 휴가도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포상 재원이 없다고 하는 건 너무 문제인데. 예, 포상하고 관련해서는요,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26년 예산에 이미 지금 25년보다 포상금이 대폭 지금 증액돼 있고요. 얼마나? 그거를 대폭이 얼마예요? 100억 넘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추가된 금액만. 그리고 이거 말고 특별히 또 각 부처 장관님께서 직원들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해주겠대요. 그거 좀 진짜 해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조직 관리를 하려면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한데 우리는 주로
채찍만 쓰는 경우가 있거든. 쉽거든. 편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조직 운영이 안 됩니다. 예, 자발성이나 능동성, 적극성을 좀 끌어내려면 사실은 뭐 생긴 게 있어야지. 예, 그거는 각 부처청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재원이 없으면 기획예산처에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아니면 이번에 아예 저 추경할 때 조금 증액해서 예, 그 준비해놓은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목적 예비비도 추경에 지금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서요. 네. 포상금이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하시는 장관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네. 그것도 나중에 잘 안 되면 얘기하십시오. 예. 아 그래요? 약간의 약간 의도가 있어 보이죠? 예. 지금 뺏겠다고 지금 그러신 거예요? 음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예. 하여튼 포상을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애쓰셨습니다. 네, 안건 진행하시죠. 예, 이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회의는 먼저 중동 전쟁 관련 대응 현안을 보고하고 현안 토의와 부처 보고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님께서 중동 전쟁 관련 대응 현안을 순서대로 외교부 장관님부터 재경부 장관, 기후부 장관 이어서 해주시는데 참고로 공급망 핵심 품목 수급 관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은 뒤에서 따로 보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해서 시작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하시죠. 네, 최근 중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쟁 25일째입니다. 어제 저녁 기준으로 중동 상황 전개 양상에 일부 변화가 있어서 그 현황을 최근 동향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관련 48시간 최후 통첩 시한을 오늘 8시 44분인데 제시했으나 어제 저녁 SNS를 통해서 지난 주말간 이란과 적대적인 행위 해소를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면서 이번 주 이란과의 대화 지속 그리고 5일간 군사작전 유예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긴장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란 측은 미국과의 협상 사실을 부인하는 등 양측 발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 충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여부뿐 아니라 각 측의 전략적 메시지 관리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해상 물류 등의 교란이 결합된 지경학적 복합 위기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원유, 가스 등 에너지는 물론 기타 필수 원자재 확보를 위한 각국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제공관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 상황을 상시에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리스크에 조기 대응하면서 대체 공급선을 발굴하는 것을 포함해서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외국민 보호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일주일간에도 우리 국민의 직접 피해는 없었습니다.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은 귀국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체류 우리 국민 수는 이제 1만 2천여 명 수준입니다. 대피 의사가 있는 국민들은 정부의 지원하에 또는 개별적으로 대체로 귀국했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생업, 선교활동, 또 다문화 과정, 우리 기업의 현지 주재원 등 여러 사유로 중동 지역에 잔류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특히 이란, 레바논, 이라크 등 고위험 지역에 남아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국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교부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UAE, 사우디, 카타르 등 재외공관이 참석한 회의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있는 선박 내 우리 선원 총 179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각 선사와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어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인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출국 또는 대피할 것을 권고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계속 당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금요일 레바논 일부 지역과 사우디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 및 출국 권고를 각각 추가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지 우리 국민들이 안전을 확보하고 또 대피 또는 귀국을 희망하시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중동 사태가 재외 국민 보호는 물론 우리 에너지 수급과 물류 공급망 등 여러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재외 국민과 우리 기업 보호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향후 정세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련국과도 소통을 지속하며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 하나씩 얘기하고 지나가죠. 지금 재외 국민 중에서 귀국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그런 경우 특별히라고 하는 건 보통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네, 있어요, 없어요? 약간 있는데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그러니까 이란에 4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니, 내 말은 그 잠재적인 대상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명시적으로 내가 귀국하고 싶다. 그 나라 그 국가에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명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프로세스 중인 사람은 있지만은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그런 사람 없게 하십시오. 한 명이라도. 네, 네. 예. 뭐 최선을 다해서 못하는 건 알 수 없는데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예,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중동 전쟁 관련한 경제 분야 대응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경우 지난 금요일 3월 20일 브렌트유가 112불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 101불대로 한 10불 이상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98불이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90불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 유가도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휘발유나 그 경유의 현물시장,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은 그 전쟁이 나기 전 2월 27일에는 각각 80불, 98불. 그리고 저희들이 1차 최고 가격제 설정하기 전에 3월 12일에는 휘발유가 130불, 그 다음에 경유가 195불이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151불, 223불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가격제의 부담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주가는 등락 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오늘 아침에 좀 오르고 등락 중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전쟁 상황으로 1,500원대까지 갔습니다만 오늘 조금 전에는 제가 1,500원대 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왔습니다. 금리도 또 올랐다가 오늘은 또 약간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결국은 물가가 상승되고 그다음에 국민들 민생의 부담이 증가되고 경기 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동의 의존이 높은 그런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전쟁 추경 그리고 최고 가격제 조정 그리고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유류비 경감, 민생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직접 지원, 차등 지원으로서 우리 서민이나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그리고 지방이 촘촘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실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지정한 최고 가격제를 3월 27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이 일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많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유류세도 인하해서 국민들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유 가격은 상승폭이 높습니다만 최소화해서 서민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이외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에서 범정부 합동으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공급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부재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석탄, 원전 등 대체 발전도 확대를 하고 또 비축유 방출 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급망의 경우에는 좀 이따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기업 지원도 추경을 통해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이외에도 정부가 이미 마련한 20조 3천억 원의 정책금융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추경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스톱 지원 딜리버리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법사위를 통과한 외환시장 안정세법 3종 세트가 이달 말까지는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국내 시장에 복귀하기 위한 개인 투자용 그런 계좌라든지 개인 투자용 선물한 매도 상품은 이미 3월 23일 출시를 했습니다. 국회 양해를 얻어서 이런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저희들 국채가 선진 국가 지수로 편입이 됩니다. 이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국채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채권 발행 물량 조정 등을 통해서 국채 금리, 시장 금리도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청해 볼게요. 그 최고 가격제를 이제 우리 결정을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국제 시세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배럴 기준이 네, 배럴 당입니다. 어쨌든 평시보다 지금 싱가포르 경유 같은 경우는 149배 많이 올랐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만약에 경유가 기존에 1,600원 했다면은 한 4,000원 한다고 말이잖아요, 지금. 네. 실제 미국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올리기는 어렵고요. 국민들 부담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싱가포르 휘발유는 89%니까 거의 2배 올랐다 그 말인데. 네. 이 최고 가격제 결정을 할 때, 국제 시세 기준으로 정할 거냐. 네. 아니면 정유사들의 생산 원가 기준으로 정할 거냐. 네. 그래서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면 어쨌든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여튼 국제 시세를 쫓아가면 네. 어쨌든 국민들 부담이 너무 크니까 네. 물론 재정 부담은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걸 커버하려면 전부 유류세를 깎아주는 걸로 네. 세금으로 다 부담해 줘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네. 그래서 이 생산 원가를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정유사들은 억울하겠죠. 원래 유가가 변동되면 정유사들은 돈 버는 기회 아닙니까? 원래는. 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어쨌든 생산 원가 기준으로 기업들이 손해를 안 보는 네. 걸로 그렇게 좀 해주면 방향은 좀 그렇게 잡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쟁 추경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일부 보도가 나가니까 이런저런 갑론 늘박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 몇 가지는 예를 들면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내서 지원 또 하는 거냐?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뭐 이런 등등의 지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번에 추경은 빚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좀 정치적 안정도 되고 또 이런저런 조치들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예상된 세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 것보다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하는 거지 빚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초과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이럴 때 쓰자고 빚을 내는 건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참아라가 아니고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위기 상황이 되면 재정으로 그걸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빚을 내지 않고 초과세수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왜 국민들한테 또 돈 줄라 그러냐, 이런 거 있어요. 그 아주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인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자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돈 쓰려고 세금 걷는 겁니다. 쓰려고.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의 기능이 아닙니다. 세입 세출이 균형을 맞춰라. 들어온 만큼 잘 써야 돼요, 효율적으로. 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고요. 안 쓰는 게 유능한 게 아니라 그건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겁니다. 퍼준다 이런 얘기 혹시 하는 사람 있으면 좀 설득 잘 해주시고요. 이거를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지금 유류세를 대폭 깎아주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세금은 일부는 걷어서 국민들에게 직접 다시 재정 지출로 할 거냐, 이거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그 정책 판단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됩니다.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거는 좀 세금 깎는 건 좀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이게 양극화도 좀 완화되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가 아니라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지원하는 걸로. 현금 지원을 하는 걸로. 이 지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이에요. 퍼주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다 그 말입니다. 되돌려 드리는 거죠, 일부를 효율적으로. 그럼 왜 지역화폐로 주냐?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그걸로 동네 골목 상권에서 전통시장에서 영세 소상인들한테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돕니다. 돈이 안 도는 거는 경제 침체고, 돈이 천천히 도는 것도 문제죠. 우리는 돈이 안 돌거나 천천히 돌아서 문제잖아요. 돈을 쓰게 해야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더 많이 써요. 그런데 부자들한테 돈 많이 쌓아놓은 사람한테 100만 원 해봐야 안 쓰죠. 경기가 침체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동정심이 아니고 경제 정책상 필요한 겁니다. 제 말 맞죠? 맞습니다. 전문가님. 어쨌든 그래서 하는 거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것도 매출도 한쪽으로 몰리면 곤란하잖아요. 저축하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은 저축이 오히려 문제니까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니까 일정 기간 내에 그것도 동네에서 지방에서 써야 되는, 안 쓰면 사라지는 지역화폐로 주는 게 경기순환에 도움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서 하는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가지고 분명히 또 이번에 편성하고 나면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네 돈이냐, 막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 있더라도 혼선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한번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WGBI가 정확하게 뭔 말이에요, 이게?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입니다. 정부 국채
세계 국채 인덱스 지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계 국채 지수. 지수에, 예. 세계 국채 지수. 편입되니까. 하여튼 이것도 지금 당연히 편입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부국에서 좀 반발이 있었는데 외교부가 잘 해결했어요. 네.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접촉에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가시죠. 네.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높아짐에 따른 에너지 절감 대응 계획에 대해서 기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료에 가장 영향이 큰 게 LNG인데요. 이 LNG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원전의 이용률 현재 73%대인데요. 이거를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정비 중인 원전 중에 3월 달에 2개, 그리고 5월 달에 3개를 추가로 가동해서 원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발전 계절 관리 기제 때문에 석탄 발전의 상한을 제약하고 있는데 이것도 완화해서 미세먼지가 없을 때는 석탄 발전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LNG의 일일 평균 사용량이 6.9만 톤인데요. 대략 한 1.4만 톤 이상 2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 부분이 에너지 절약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공 부분이 승용차 오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좀 느슨하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의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은 현재 주의 단계에서는 자율로 오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경계 단계로 발령할 때는 의무 시행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무 시행을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생계형이나 전기 수소차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이거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 공공 부문은 오부제를 우리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니까 네. 민간은 그냥 자율적으로 가능한 데가 자율적으로 하는데 네. 권장하는데 안내도 뭐 제재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그때는 의무 시행을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그 말이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건 아니고 혼선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단계 더 높아지면 민간도 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쯤으로요. 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충격이 없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공용 주차장 있잖아요. 공용 주차장. 네. 주차장에서는 그런 데서 살짝 제약을 하는 것도 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겠습니다. 네, 민간에서 하는 거는 그 권장인데 그 공용 주차장은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좀 더 널널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넘치니까요. 네. 네. 이 생활 속의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참 자료에 있는데요. 우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출퇴근 시간도 한시적으로 조정해서 교통 수요를 분산하면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 발전이 급증하는 시간대 이게 피크 시간대인데요. 최근에 태양광 때문에 피크 시간대가 오후 5시에서 8시로 변경됐습니다. 이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자제하면 LNG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 절약 할인 제도도 본격적으로 홍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석유 다소비 상위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절감을 좀 더 강도 높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50개 상위 업체가 전체 다소비 사업장 5,000개 중에 대략 한 91%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50개 상위 업체만 적극적으로 노력하더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에너지 절감 계획에 따라서 이 50개 업체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면 에너지 절약 시설 융자 사업도 우선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데요. 올해 재생에너지를 대략 7.4기가 이상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ESS도 1.3기가 이상 보급을 추진하면 LNG 발전량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태양광,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면 좋을 듯합니다. 관련해서 이번 위기가 일종의 화석 연료로 오는 위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전략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1번 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에서 아침에 우리 티타임 때 누가 한 얘기인데 지금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이 있잖아요. 6월 달에 폐쇄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추가로 지금 61개 중에 작년에 1개 폐쇄했고요. 60개가 남아 있는데 올해 말에 폐쇄가 예정돼 있는 6월 달에 2개인가 3개인가 돼 있는데 네. 우리 하정우 수석이 얘기했던 네. 네, 6월 달에 보령이랑 보령 쪽에 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있고 또 12월 달에 3개인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3개가 있습니다. 세 지역입니다. 네. 그거는 지금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네. 그거는 조정을 좀 하는 걸 검토해 보죠. 에너지 위기 기간 동안에는 연장하는 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 이용을 이번 추경에서 지원을 늘리는 걸 한번 검토 중인 것 같은데 네. 대중교통 이용에 지원해 주는 걸로 이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네. 출퇴근 시간에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 어르신들 뭐 예를 들면.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직장 출근하는 분은 계셔서 좀 구별이 좀 그렇긴 한데, 뭐 놀러 가거나 뭐, 그냥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근데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뭐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이 계셔서 거의 쉽게 막 어떻게 하긴 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고민을 한번 광고하는 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대중교통을 권장을 해도 대중교통이 너무 괴롭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네. 이 사실 그것도 뭐 적극 권장하기 어려운데 그걸 분산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시죠. 네. 그 복지부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럴 때.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기 사용 피크 타임에 이 지금 줄이는 게 핵심이잖아요. 평소에는 그것 때문에 막 전기를 생산해서 버리고 있잖아요. 그 피크 타임 맞추려고. 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이제 커트를 문제가 있고 네. LNG는 피크 시간대가 네. S&P 가격이 높아집니다. 이 피크 시간대 전기 요금이 지금은 똑같잖아요. 전기 요금이 산업용 요금은 다르고요. 달라요? 가정용은 똑같아요. 과정은 똑같죠. 네. 산업용은 자동으로 그게 계산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은 낮 시간대가 비싸서 낮 시간대 사용을 억제해 왔는데요. 최근엔 낮 시간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낮 시간에 사용을 권장하고 저녁 피크 시간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녁이 그래요. 저희 이제 개시별 요금제도 개편 방안을 얼마 전에 확정해서 아직은 시행은 안 하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행에 들어가고요. 조금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6개월 네. 유예를 줬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가정용도 피크 타임에 쓰는 게 좀 비싸고 좀 아닌 시간에는 싸게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같게. 네. 좀 조기 시행하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검토해서 네,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네. 6개월 후면은 다 끝난 상황일 수도 있어서. 네.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땡기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이번 기회에 이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인데다가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높아졌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1가구 1베란다 태양광 아니면 뭐 도심에서도 사실은 좀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 발전할 수 있는 게 많잖아. 그죠? 네, 가정용 태양광은 일반 주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도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예산 지원을 좀 할 거 아니에요? 예산 지원을 할 텐데 그것도 좀 양도 늘리고 속도도 좀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외교부 재경부 기후부 장관님 보고를 마쳤습니다. 혹시 보고사항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아까 대통령님 전쟁 상황에 있는 데서 귀국 의사가 있는데 못 따라오는 분이 없냐고 여쭤보셨는데 장관님께서 프로세스 과정 중에 있는 경우는 있는데 의사 표명을 한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께서 그러신데 제가 기운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조금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미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이 발생해서 정부에서 권유를 했고 이미 상당히 귀국을 했는데 남아 계신 경우는 삶의 터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고민해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인데 희망을 받거나 또는 정부에서 권유를 하는데 실제 귀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이 막상 급히 발생을 하면은 그때는 희망을 표시해도 사실은 바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 발생할 수 있고 그때 의사표명의 문제, 통지의 문제, 그다음에 귀국의 문제들이 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국민이 바뀔 때마다 상당히 선제적으로 통지도 해주시고 선제적으로 확인도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미묘한 상황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외교부에서 좀 이걸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은 현안 토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의 안건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실제 편성부터 예산 편성 방향을 포함해서 실제 편성까지 이재명 정부, 주권정부가 기획하는 첫 예산이자 기획예산처가 신설된 이후에 처음 편성되는 예산이 이번 2027년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 토의를 거쳐서 내년 예산 편성 방향에 지방 주도 성장 등 우리 정부의 국정 패러다임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조를 기획예산처 차관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당장 중동 전쟁에 따른 상황 변화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이 화급한 과제인 게 사실입니다.